당신은 SNS에 사진 하나 올릴 때 어떤 걸 고민하시나요? 화질, 분위기, 해시태그?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위치, 가족, 집 구조, 경제 수준까지 알려주는 정보의 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신분을 도용당하고 집에 도둑이 들고 자녀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겪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너무도 쉽게 SNS에 일상을 올립니다. 음식, 여행, 택배, 아이의 일상, 내 일터와 얼굴까지.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누군가는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공유한 사소한 사진 한 장을 통해 당신의 위치, 가족관계, 경제 수준, 습관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NS 한 장의 사진에서 평균 15개에서 20개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조합되면 당신의 일상 전체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SNS에 올리면 정말 위험한 사진 10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 앞으로 꾸준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첫째, 신분증 관련 사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물론이고 신분증 모자이크 처리가 부실한 인증샷, 공무원증, 학생증, 사원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신분증은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핵심 정보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발급번호가 노출되면 도용은 순식간입니다. 휴대폰 개통, 대출 신청, 계좌 개설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20대 여성 A씨는 운전면허 취득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면허증 번호 일부가 보였는데 3개월 후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출 계좌 4개를 발견했습니다. 총 800만 원의 대출금이 체크카드로 인출되어 있었고 신용등급도 7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진 속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면 촬영시간, 장소까지 파악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달해서 흐릿한 글씨도 정확히 읽어냅니다. 심지어 타인이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둘째, 교통편 티켓 사진입니다. 항공권, 기차표, 버스표는 물론이고 공연 티켓, 영화표, 주차권, 통행권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여행 가기 전 설레는 마음의 인증샷 많이들 올리시죠? 하지만 표에 있는 QR코드, 예약 번호만으로도 항공사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수정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제주도 여행 항공권을 SNS에 자랑했습니다. 2시간 후 항공사에서 고객님이 예약 취소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사진 속 예약 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해 항공권을 취소하고 본인 명의로 재예약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4명의 휴가가 망가졌고 재예약 비용만 5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마일리지 도용, 좌석을 창가에서 통로 쪽으로 변경하는 장난, 그리고 여행 패턴과 경제 수준, 동반자 정보까지 파악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택배 관련 사진입니다. 택배 상자와 송장이 함께 보이는 사진, 배송 알림 문자 스크린샷, 물건 언박싱 사진이 해당됩니다. 택배 인증 사진 속 송장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보이스피싱, 피싱 문자, 스팸, 그리고 최악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C씨는 새로 산 화장품 언박싱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택배 상자 옆면에 송장이 살짝 보였는데 일주일 후부터 택배 재배송 안내 피싱 문자가 하루 10통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새벽 2시에 집 초인종을 누르는 남성이 나타났고 택배 배송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 패턴 파악, 자주 주문하는 시간, 재택근무 여부는 물론이고 구매 물품으로 소득 수준까지 파악당하고 수령 인명으로 가족 관계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학교 관련 사진입니다. 교복 착용 사진, 학교 운동회나 행사 사진, 학용품에 적힌 학교명이 보이는 사진이 해당됩니다. 우리 아이 너무 예뻐서 올리는 사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복 모양, 학교 간판, 행사 장소 등은 아이의 위치, 학교명을 외부에 그대로 공개하는 일입니다. 아이의 개인정보를 내가 스스로 노출시키는 셈이죠. 40대 주부 D씨는 딸의 첫 등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교복과 학교 정문이 함께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한 달 후 낯선 남성이 아이 하교길에 나타나 엄마가 부르신다며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거부했지만 남성은 땡땡 초등학교 다니는 땡땡이 맞지? 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통학로 파악, 집에서 학교까지의 경로 추정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게시물로 하교 시간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활용해서 엄마가 사고 났다는 식의 사기도 시도합니다. 다섯째, 실시간 위치 노출 사진입니다. 실시간 여행 인증샷, 현재 위치가 표시된 맛집 사진, 출장이나 외박 인증 사진이 해당됩니다. 예쁜 풍경, 맛있는 음식, 친구와의 사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집엔 아무도 없다는 정보를 범죄자에게 제공하는 행동입니다. 집에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현금이 있다면 더 위험하겠죠. 30대 부부 이 씨는 유럽 여행 중 매일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2주 후 귀국했을 때 집이 털려 있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현금 200만 원이 사라졌고 CCTV를 확인해보니 범인은 이들의 SNS를 보고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연속된 여행 게시물로 집 비움 기간 파악, 항공편이나 교통편 정보로 정확한 귀가 시간 계산, 그리고 평소 올린 집 사진과 연계해서 물건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차량 정보 노출 사진입니다. 차량 번호판이 선명한 사진, 차량 내부 사진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이는 경우 주차 위치가 특정되는 사진이 해당됩니다. 신차 자랑 사진 흔히들 올리죠. 하지만 차량 번호만으로도 보험 이력, 정비 내역, 등록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CCTV 영상과 함께 분석하면 일상 동선과 주차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20대 직장인 F씨는 새로 산 차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한 달 후 차량 보험료가 갑자기 2배로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차량 번호로 가짜 사고를 신고했고 보험 이력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주 주차하는 장소로 직장과 집 위치 파악, 차량 가격으로 경제 수준 파악 후 타겟 선정, 그리고 차량 등록 정보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금융정보 노출 사진입니다. 통장 잔액 인증샷, 급여 명세서 사진, 투자 수익 인증샷, 신용카드 사진이 해당됩니다. 첫 월급, 큰 수입, 성과급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누군가에겐 표적이 됩니다. 특히 정확한 소득 수준이 노출되면 각종 사기의 타겟이 됩니다. 20대 신입사원 G씨는 첫 월급 통장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계좌번호와 은행명, 잔액이 모두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일주일 후 대출 상품 안내라는 명목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정확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고 결국 피싱 사기에 당해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소득에 맞는 대출 상품으로 접근하는 대출 사기, 여유자금 보유자로 분류해서 투자 사기 시도,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 계좌를 무단 사용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덟째, 자녀 개인정보 노출 사진입니다. 자녀 얼굴과 이름이 함께 노출된 사진, 생일 파티 사진으로 나이 추정이 가능한 경우 자녀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이 해당됩니다. 이름과 얼굴, 이 두 가지가 함께 노출되면 SNS상에서 가짜 계정 생성, 개인정보 도용, 접근 시도 등 여러 형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30대 워킹맘 H씨는 7살 아들의 생일 파티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이 이름과 나이, 얼굴이 모두 드러난 사진이었는데 3개월 후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아이 사진을 도용해 친구 찾기 게시물을 올리며 다른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딥페이크로 아이 얼굴을 이용한 조작 영상 제작, 또래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악용, 그리고 아이 사진 속 배경으로 활동 반경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의료 정보 노출 사진입니다. 병원 진단서나 처방 전 건강검진 결과지, 병원 입원 인증샷이 해당됩니다.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기쁜 마음에 올리는 경우 많죠. 하지만 병원 서류엔 민감한 건강 정보가 담겨 있어 보험 설계 조작, 해킹, 직장 내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I씨는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고혈압 의증이라는 소견이 작게 적혀 있었고 이를 본 직장 동료가 승진 심사에서 해당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건강상 이유로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기존 질병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채용 과정에서 건강 상태 이유로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담당 의사나 병원 정보로 추가 개인정보까지 수집당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주거 정보 노출 사진입니다. 집 내부 구조가 보이는 사진, 고가 가전제품 자랑 사진, 창문 밖 풍경이 보이는 사진, 현관문이나 베란다 구조 사진이 해당됩니다. 잘 꾸며진 거실, 예쁜 주방,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많죠.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 침입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30대 부부 J씨는 새 아파트 입주 인증으로 인테리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사진이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 후 부부가 외출한 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범인은 사진을 통해 현관에서 안방까지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고 고가의 전자제품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이나 베란다 구조로 침입 방법 계획, 금고나 귀중품 보관 장소 추정,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 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올리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카드는 없는지, 위치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배경은 없는지, 실시간 위치나 일정이 드러나지 않는지, 가족, 특히 자녀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지 체크해보세요.
사진 편집할 때는 신분증, 카드, 서류의 중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주소가 특정될 수 있는 간판이나 건물은 배경에서 제거하세요. 그리고 위치, 시간 정보인 메타데이터는 삭제하고 자녀 및 타인의 얼굴은 가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서는 전체 공개보다는 친구에게만 공개하도록 설정하고 실시간 위치 정보는 비활성화하세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에 내가 태그될 때는 승인이 필요하도록 설정하고 이름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 설정을 해두세요.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3개월마다 이전 게시물을 재검토하고 모르는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계정은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세요. SNS 앱의 카메라, 위치, 연락처 접근 권한도 점검하고 2단계 인증과 비밀번호 정기 변경으로 계정 보안을 강화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사진 하나쯤 있으셨죠? 사진 하나, 자랑 하나가 당신의 일상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SNS는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진을 올리기 전 단 5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 사진이 악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짧은 고민이 오늘 당신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은 영원히 남습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안전 의식이 모든 사람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마음 페이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